미국 경제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미국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셰린 브로드캐스트 윤셰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국에서 단 한 주에 7,242억 달러의 국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40%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가 시장에 투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중 5,568억 달러가 1년 미만의 단기 국채인 빌, T빌이라는 사실입니다. T빌은 1년 미만 만기의 재무부 단기 국채를 지칭합니다. 보통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정부의 단기 차입 수단이죠.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단기 차입에 올인한 것일까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임시 방편인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재무부가 단기물로 몰아서 발행했는데도 10년물 금리는 4.29%로 30년물은 4.85%로 오히려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은 미국 정부를 이전보다 덜 신뢰한다는 신호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무부 현금 잔고인 TGA는 현재 4,92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로 TGA 잔고를 늘려야 합니다. 즉, 앞으로도 몇 달간 더 많은 국채 발행이, 국채 폭탄이 쏟아질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채를 대량, 그것도 듀레이션을 시장에 전가시키며까지 발행해야 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난 7월 10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장기 국채가 너무 많다. 현재 연준이 단기채 T빌의 비중이 너무나 적고 이 듀레이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예전부터 역설해 왔고요. 이러한 코멘트를 통해 향후 연준이 장기물을 줄이고 단기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연준이 앞으로 수많은 장기 국채를 시장에 돌려준다. 바꿔 얘기해서 덤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이 뜨거운 감자를 받게 될까요? 바로 이제는 민간입니다. 즉, 시장이 더 많은 장기 듀레이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 물론 재무부는 이를 알고 장기물 발행을 억제하며 단기물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절묘한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준과 재무부의 공조가 완벽히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의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문제를 봅시다. 8월 1일 노동통계국 BLS가 충격적인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5월 고용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약 12만 5천 명을 대폭 하향 수정하였고요. 또한 6월 고용 14만 7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무려 13만 3천 명의 고용을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총 두 달 합계 2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즉, 미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비농업 고용 데이터는 모든 경제 통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고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후속의 경제 수치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GDI, 미국의 국내 총소득부터 수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GDI는 GDP를 소득 측면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임금, 이자, 임대료, 기업 이익 등을 모두 합친 국민의 총소득이죠. 그런데 GDI의 50% 중반을 차지하는 임금과 급여 계산에 고용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고용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GDI는 부정적인 수정이 향후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DI가 하향 수정되면 GDP도 달라져야 하고요. 이어서 소비자 지출 추정과 산업 생산 지표도 연쇄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수정이 이어질 겁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수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거고 역 도미노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위기 신호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2025년 8월 발표한 가계부채 및 신용 2분기 보고서에서는 90일 이상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령대에서 이 연체가 도드라질까요? 바로 30에서 39세 연령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령대이며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며 미국 소비의 절대적 주축인 핵심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계층이 점차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아주 유사한 패턴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모든 부문에서 연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가 197만 4천 명이며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식 통계는 골디락스를 외치지만 현실은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무엇이 올까요? 실제 분기별 실업보험 기록이라 불리는 QCW와 고용보고서 BLX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여 실제 고용과 추정 고용의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뜻입니다. BLS의 고용보고서가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를 매기는 것에 반해 QCW는 거의 준전수조사에 가까운 방식으로 고용 수준과 임금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정밀한 조사 방식입니다. 물론 QCW도 나름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고용을 나타내는 수치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BLS가 과장 발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적인 하향 수정이 이뤄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하향 수정은 미국의 생산과 관련된 지표인 GDP와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지출과 국내 총소득 GDI의 임금 데이터 전면 하향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2분기 GDP 전망에 물음표가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공식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유령 일자리를 통해 경제를 최대한 버텨내 왔으나 언제까지 이 거짓말 게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용통계 수정이 첫 도미노였다면 GDI, GDP, 소비, 산업 생산이 줄줄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 지표들, 그것은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하반기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정적인 수정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진짜 모습이 점차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쉐린 브로드캐스트 윤쉐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